먼저 공자가 바라본 악의 기능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 뭐 선악할 때 악이 아니고 음악할 때 악이죠. 음악 같은 그런 예술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인격 완성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치세. 치세라고 하는 건 결국 통치 행위죠. 정치를 할 때에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그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론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 개념이어야 하는 것이고,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서 사회적 효용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효용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의미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악을 통해 인을 이룰 뿐만 아니라 1번이었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운운하는 것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서리법이죠.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 이상의 것이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공자의 악론이 나와 있습니다. 공자는 고대 순임금의 악을 전범으로 삼아, 전범은 우리 동음이어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되죠. 첫 번째는 전쟁 범죄, 전쟁이라고 하는 그 범죄 행위를 일삼은 국가를 우리가 전범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전범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동양의 사상과 관련된 지문에서의 전범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범으로 삼을 만한 고전이 되죠. 고전이라는 건 옛날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리고 모범으로 삼을 만한 어떤 롤 모델을 우리가 전범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마음을 수양하고 2번 풍속을 순화하는 것이 악의 기능, 악의 효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묵가 사상의 창시자인 묵자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악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오락적인 악, 이게 바로 감각적 즐거움과 연결되는 키워드였고요. 화려한 공연,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성황의 법도와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치고, 정나라의 일부 선율보다도 더 해악이 크다. 얘도 나쁘지만 지금 현재의 음악은 더 해악이 크다. 이렇게 본 거죠. 겉으로는 얘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공자가 말했던 부분들을 묵자가 비판하는 거죠. 얘를 겉으로는 구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감각을 만족시키는 오락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악론, 악은 나빠라는 것을 전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혹은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연결돼야 순자가 이제 또 묵자의 사상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공자, 맹자, 순자는 우리 합쳐서 유교라고 하죠. 그래서 맹자와 순자가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고요. 물론 이제 맹자랑 순자랑 또 박터지게 하나 싸운 면은 있습니다. 아시나요? 맹자는 이제 성선설을 얘기했고, 순자는 성무 선악설을, 그 고자인데, 순자는 성악설이죠. 맹자는 성선, 순자는 성악을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유교라고 하는 같은 갈래 안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 세 명은 어쨌든 유교로 묶이거든요. 그래서 순자도 묵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공자의 사상을 따라가는, 계승하는 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의 양론을 계승하여 도덕적 함양과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술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감정을 순화하여 사회혼란을 방지해 주므로 교육 및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공자랑 같은 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이라고 하는 면에서 묵자가 아니고 순자가 이야기했던 좀 차별화되는 지점, 공자하고 좀 차별화되는, 공자가 하지 않았던 얘기 한 가지를 더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악이 바로 우주의 반영체로 필수적인 것이다.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굳이 얘기하자면 악이 갖고 있는 효용론적인 측면, 즉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효용이 있어. 그러니까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악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인간하고 너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반영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좀 더 나아가서 주장한 면이 바로 순자의 차별화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을 어지럽히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덕을 기준으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도덕을 기준으로 덕음과 익음, 나쁜 것과 좋은 것, 이렇게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육아의 이상적 정치인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음악을 통해서. 이 부분은 다시 공자와 마찬가지, 공자하고 연결되는 지점으로 3문단이 마무리되는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나요? 태조, 태종, 그 다음에 세종, 마지막으로 세조. 이 네 명의 왕이 조선을 다스리면서 음악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그들의 음악에 대한 사상을 정리해가면서, 비교 정리해가면서 읽어줄 수 있는, 읽어주어야 하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이 네 명 왕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다 공자와 순자가 얘기했었던 음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행할 수 있다. 즉 치세의 수단, 그 다음에 인격 수양의 수단으로 음악을 활용하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왕들이라는 것, 그것이 이 네 명 왕의 공통점이라는 걸 좀 잡아주셨어야 되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조선은 유교의 국가입니다. 알고 계시죠? 유교를 통치 사상으로, 근간으로 삼아서 설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태조가 했던 이야기들은 보시면은 다
공자와 순자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주는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종도 마찬가지죠. 도라고 하는 뭐 이런 조사들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처럼 하면서 태조와 태종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악, 특히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아악을 모범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종도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아악을 정비해서 신제아악을 만들죠. 하지만 앞서의 두 왕과 비교 대조되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한 군데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풍의 악이죠. 그걸 향악이라고 얘기했고 아악을 존승하는 것은 무비판적으로 맹신하는 것은 안 돼. 아악도 나쁜 건 아니라고 봤겠죠. 어쨌든 신제아악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향악도 너무 중요하다 하면서 향악을 확대합니다. 획이라 하면 안 돼. 중화주의. 중국이 우선이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야 라고 하는 관점, 중화주의죠.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고 향악, 즉 우리나라의 것, 즉 주체적인 악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세종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악이죠. 조선풍의 신악을 창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종대에는 막상 신악을 사용하지는 못했죠.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랜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의례의 절차에 맞춰서 악을 끌어다 쓴 것이 아니라 신악, 조선풍의 신악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의례의 절차를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세종 때에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세종이 신악을 창제한 것에 대한 의의를 긍정적으로 밝혀주고 진술해주는 구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세조였죠. 그래서 세조는 결국에 어딨죠? 세종의 것을 이어가죠. 세종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관서의 관리를 임명할 때에도 음악에 대한 이해를 고려했고, 두 번째로 아악과 향악이 분리된 게 아니야. 통합해버리면서 뭔가 좀 더 향악의 중요함을 간과하지 않고 좀 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렇게 아악과 향악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합했다. 그러니까 아악만큼 중요하다. 이런 관점, 세종의 관점이 이 세조에게도 계승되고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을 드디어 사용하게 됩니다. 세종 때는 사용하지 못했는데 세조 때 이제 드디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 가지 모든 왕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승은 앞에 두 왕, 극복은 뒤에 두 왕, 이렇게 되는 거겠죠. 1번 문제 가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가만 읽어도 4번 정답이 바로 나오고요. 하나하나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2번 문제, 적절한 건 뭐 당연히 적절하니까요. 왜 적절한지 설명하는 게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만 한번 봅시다. 세종 이전에는 궁중의례에서 악을 기준으로 의례 절차가 정해졌다. 반대죠. 의례가 먼저였고 그 의례를 기준으로 악을 끌어다 썼던 개념이었는데 세종 때 뭘 만들면서? 신악을 만들면서 그걸 고정으로 삼고 의례의 절차를 거기에 맞춘 거였죠. 그래서 세종 이전에는 틀렸습니다. A, B, C, D도 뭐 당연히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지문만 제대로 독해했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선지들이었고요. 2가 뭐죠? 신제 아악, 중국의 아악을 정비한 거였네요. 그래서 악의 해기화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악은 아니죠. 요거는 향악이 돼야 되죠. 향악이나 신악, 이게 돼야 되는 거고, 신제 아악은 어쨌거나 중국의 것을 좀 정비한 거이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던, 음악의 효용을 인정했던 두 선조, 두 왕과 공통적으로 묶이는 지점이지 이렇게 세종의 차별화되는 어떤 지점은 아니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니은이 뭔가요? 악으로는 왕이 어쩌고 이겠는가 공자의 말이었고, 니은은 세조의 말, 선왕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기역은 악의 형식적 특징에 주목한 말이고, 우선 틀렸죠. 공자는 음악이 갖는 형식적 특징이 아니라 음악이 갖는 사회적 효용에 집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역은 악이 사람에게 주는 감각적 즐거움, 공자는 감각적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음악이 갖는 효과에 주목하고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역은 악의 사회적 역할, 이게 바로 효용이죠. 니은은 주체적인 악을 통해, 그렇죠, 향악,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여기가 키워드였네요. 세종의 의도가 달성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기역은 악이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맞습니다. 니은은 악을 더 널리 사용함으로써, 향악과 신악이죠. 악이 아닙니다. 기역은 악이 세세한 선율을 통해 이런 것들 목자가 비판했던 포인트였고, 공자도 이거에 강조점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공자가 강조했던 면도 이 부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렇게 됐겠죠. 목자가 비판을 했던 거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공자도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의 보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악이랑
재래 요거를 잡아주셨어야 되고, 이 악은 중국 거였지? 근데 뭐가 중요한 정보입니까? 법도가 계속 바뀐다는 거.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세종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악의 법도가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무비판적으로 존승하면 안 돼 라고 세종이 얘기했죠. 그 근거가 보기에 나왔던 겁니다. 중국에서도 확정됐던 어떤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 그렇다는 건 결국에 진리는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종은 이거를 근거로 향악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기에서는 재래라고 하는 거. 재래라고 하는 건 위에서 나왔던 의례의 절차 할 때 그 의례에 해당하는 한 가지 예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재래를 할 때 인간의 심성을 바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음악의 목적, 음악의 효용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주로 악이 사용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악이 사용되었다. 세종과 세조 이후로 이런 면들이 등장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향악기가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중화주의가 강조되는 거 아니죠. 반대죠.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고요. 나머지도 다 적절합니다.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